혹시 베이킹소다 물 한 잔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엌 찬장을 열고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하얀 가루 하나를 꺼내든 순간, 이 단순한 재료가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베이킹에만 사용하는 이 가루 건강 이야기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의사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 베이킹소다를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소화력 개선, 에너지 증진,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 숨겨진 열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외모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 물을 마셨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효과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올바른 섭취 방법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피하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빠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물이 속쓰림과 같은 소화 불편을 얼마나 빠르게 완화시켜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쓰림, 위산 역류, 더부룩함, 소화 불량. 이런 증상들은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자주 겪는 불편함입니다. 식사를 망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지요. 이런 문제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위산 과다입니다. 위산이 식도나 위 점막을 자극하면서 불쾌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이킹소다 물은 과도한 위산을 중화시켜 자연스럽게 소화기 편안함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가 위에 들어가면 염산 HCl과가 만나면서 소금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이 반응을 통해 위안의 산도를 낮추고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에서 오는 화끈거림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이 단순한 중화 반응이 바로 베이킹소다의 힘입니다. 복잡한 약 없이도 짧은 시간 안에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연구 결과도 이 효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BMJ 오픈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자주 속쓰림을 겪는 사람들에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한 결과 플라시보 그룹보다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즉, 베이킹소다 섭취로 인한 위산 중화가 식도 점막의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이킹소다 물은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더부룩함, 소화불량, 포만감 등 전반적인 소화기 불편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산성 음식이 많은 식사를 하면 위 배출이 느려지고 가스나 압력이 위 속에 차게 되어 불편함이나 구역감이 생깁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는 위산을 조절하고 위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지에서도 이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베이킹소다 용액이 만성 소화불량, 디스펩시아 증상을 보다 빠르게 완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산 조절이야말로 위장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사실, 이제는 연구로도 확인된 것이죠. 시중의 제산제들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베이킹소다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한 컵 준비해 소량을 녹이면 바로 효과가 시작되며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베이킹소다 물은 단기적인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이지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위산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베이킹소다가 신장 건강과 체내 산염기 균형 유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고 우리 몸의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매우 섬세한 산염기 균형을 유지해야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고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면 우리 신장은 그 과도한 산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장이 무리하게 일하면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러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통해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이죠.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액 내 산도 pH를 조절하고 몸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분들에겐 체내 산성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대사성 산증이라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빠지고 피로가 쉽게 오며 전반적인 건강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를 통해 혈액 내 완충물질인 중탄산염이 증가하면 체내 산도를 보다 건강한 수준 약 pH 0.35745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범위는 우리 몸의 효소 작용 세포기능 대사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Frontiers in Pharmacology의 연구는 만성 신장질환 CKD 환자에게 경구용 베이킹소다를 꾸준히 투여했을 때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액 속 중탄산염 수치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 손실이 줄고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관찰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렇듯 체내 산성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신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포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성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효소 작용이 저해되며 조직 재생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통해 중탄산염을 보충하면 이런 손상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2024년 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도 이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중탄산염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한 결과 요의 pDH가 상승하고 산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산성 환경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신장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베이킹소다의 산성 중화 효과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물론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나트륨 함량이 조절된 전문 약제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아직 신장기능 저하 초기거나 예방을 원하는 분들에게 훨씬 접근성 높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단 나트륨 함량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부종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진의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우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만성적인 산성 상태가 조용히 몸을 갉아먹는 것을 막아주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요로 건강을 도와주고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베이킹소다가 요로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로 감염 UTI은 몸속 환경이 산성일 때 훨씬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산성 환경일수록 요로 점막에 더 잘 달라붙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을 바꾸어 요의 pH를 높여주면 박테리아가 자라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자연적인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물에 녹여 마셨을 때 혈액을 통해 체내에 중탄산염을 공급하고
이로 인해 신장을 통해 요의 산도도 서서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소변이 더 이상 산성이지 않게 되면 박테리아가 요로벽에 달라붙기도 어렵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어 증상이 완화됩니다. 2017년 International Urogynecology Journal에 발표된 연구는 이런 원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산성 소변으로 인해 하부 요로 증상을 겪는 여성들에게 경구용 베이킹소다를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요의 pH가 5.3에서 7.2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빈뇨, 절박뇨 통증 등 야간에 특히 심했던 증상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효과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는 산성 환경에서 스스로를 점막에 고정시키는 접착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H가 올라가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고 박테리아가 점막에 머무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항생제처럼 박테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환경을 바꾸어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작용은 특히 자주 요로 감염을 겪는 분들께 유익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물은 항생제 없이도 증상이 시작되려는 초기 단계에서 요의 산도를 바꿔주어 감염이 심해지기 전에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한 자결감, 잦은 소변 욕구 같은 초기 신호가 느껴질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물은 요로 감염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이미 감염이 심해져 신장까지 번진 경우에는 항생제가 꼭 필요하며 베이킹소다는 그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 완화나 예방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이킹소다가 운동 중 지구력을 높이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운동 능력을 높이고 근육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몸이 지치며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지요. 이것은 운동 중에 생긴 젖산과 수소이온이 근육 속에 쌓이면서 근육의 산도가 떨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성화 과정을 조절해주면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고 운동 후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바로 이 점에서 베이킹소다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면 혈액 속 중탄산염 농도가 올라가면서 몸이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근육 속 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격렬한 운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9년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격렬한 운동 1시간 전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로가 덜 느껴졌고 근육 기능 저하가 지연되었으며 전체적인 운동 성과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도 베이킹소다는 유용합니다. 고강도 운동 이후에는 근육 속에 산성 부산물이 남아 통증과 뻣뻣함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통 또는 지연성 근육통 ROMS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이 잔류 산성도를 완충시켜 근육이 정상 상태로 더 빨리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면 운동을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반복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Frontiers in Nutrition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런 이중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사람들은 운동 중 성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빨라졌고 근육통도 덜 느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복용 시점과 용량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체중 1kg당 0.2g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동 60-9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더 적은 양을 섭취해 근육의 산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니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이킹소다가 통풍 고웃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내문지 그 작용 원리와 실제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킹소다가 통풍 관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이 아픈 병이 아니라 체내 환경이 산성화되면서 요산이 축적되고 결정화되어 발생하는 만성적인 대사질환입니다. 요산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쌓이면 결국 관절 속에서 결정 형태로 구더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요산이 잘 녹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몸속 환경이 산성보다는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바로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면 혈액 속 중탄산염 수치가 올라가고 체내 산염기 균형이 보다 알칼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도가 낮아지면 요산이 결정으로 변하지 않고 용해된 상태로 유지되기 쉬워지며 신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결국 베이킹소다는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British Journal of Hospit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통풍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요산 저하 약물과 함께 베이킹소다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약물만 복용한 그룹보다 베이킹소다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요산 수치가 더 많이 감소했고 관절 내 요산 결정도 적게 발견되었으며 통증 발작의 횟수와 강도 모두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용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퓨린 대사를 억제하거나 신장 기능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요산이 결정으로 변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줍니다. 즉, 우리 몸이 요산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털을 정리해주는 보조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통풍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는 베이킹소다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산성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벽히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는 식사로 인한 산성 부담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요산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다하게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으로 인해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 전후 소량씩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킹소다는 약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통풍 발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산 생성은 약물로 조절하고 요산 배출은 베이킹소다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통풍 관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이킹소다가 입냄새를 줄이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따뜻하고 편안한 말투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킹소다가 입안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숨결을 상쾌하게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안 건강은 단순히 양치만 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입속 pH, 즉 산도와 알칼리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면 해로운 세균들이 쉽게 자라게 되어 입냄새, 잇몸 염증, 구내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는 이 산성 환경을 완만하게 중화시켜 입안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희석한 베이킹소다물로 입을 헹구거나 가글처럼 사용하면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여 나쁜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숨결도 자연스럽게 상쾌해집니다. 이 효과는 실제 연구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08년 Journal of Clinical Dentistry에 실린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 가글을 사용한 사람들의 입안 pH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입 냄새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냄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입냄새의 원인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구강 불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혓바늘 구내염, 잇몸 통증 같은 자극성 문제는 대부분 입안이 산성화되었을 때 악화되는데요. 베이킹소다는 그 환경을 조절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용액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잇몸염과 초기 치주 질환의 원인균 수가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구강 위생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알콜 가글이 필요한 분들이나 입안이 자주 헐고 민감하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의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녹여 하루 한두 번 헹구시면 됩니다. 숨결을 상쾌하게 유지하고 싶을 땐 가글처럼 사용하시고 입안이 헐었을 때나 목이 불편할 때는 가볍게 헹구고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업용 제품들처럼 인공향이나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이나 자극을 완화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베이킹소다 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따뜻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킹소다가 피부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가려움이나 염증은 단순히 겉으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피부 표면의 pH, 즉 산도 불균형입니다. 피부가 너무 산성화되면 보호막이 약해지고 염증과 가려움이 심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는 부드러운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산성도를 조절하며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에 녹인 베이킹소다는 자극 없이 피부 표면의 산성을 완화해주고 염증과 가려움을 줄이며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Journal of Dermatological Treatment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베이킹소다 목욕이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은 미지근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표면의 염증이 줄고 가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며 피부결도 부드러워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부드러운 세정작용도 함께 갖고 있어 땀이나 먼지 세균 등 외부 자극 요인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상업용 바디워시나 비누에는 향료 계면 활성제 같은 자극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킹소다는 이런 성분 없이도 부드럽게 세정할 수 있어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습니다. 특히 아토피, 건선, 땀띠 등 민감한 피부 상태에서는 베이킹소다 목욕이 증상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의 산도 균형을 안정시켜 급성 플레어업의 빈도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베이킹소다를 1컵 반 정도 약 2300 넣은 후 1000보에서 20분간 몸을 담그세요. 특정 부위만 가려울 때는 베이킹소다에 소량의 물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해당 부위에 바르고 마른 후 부드럽게 헹궈내면 됩니다. 단 베이킹소다는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너무 고농도로 사용하면 건조함이 생길 수 있으니 목욕 후에는 순한 보습제를 꼭 발라 피부 수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 물을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 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 약 200ml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술 약 2개를 녹이시면 됩니다.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 상태의 아침 또는 식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소화가 더뎌지거나 속이 불편할 때 마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장기간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몸속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베이킹소다 물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 저염식이나 나트륨 제한 식단을 하고 계신 분, 임산부 또는 항생제 제산제를 복용 중인 분, 복부 팽만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분, 이런 분들께는 베이킹소다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베이킹소다 물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자연요법 영상도 함께 시청해보세요. 우리 함께 지혜롭고 평온한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요.